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가일에서 조세와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양도,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조세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에 대해서 간과하고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주식을 처분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관계없이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유상거래에 대해서 만약 주식을 증했을 때에는 증권거래세 안 내도 되는데요. 유상거래 때는 양도인이 꼭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그냥 이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가액에다 0.35%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 처분할 때마다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알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0.15%를 뗀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양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주식의 양도소득입니다.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차익에 대해서 법인으로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 주주다. 그럴 때는 그냥 법인세 납부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참고로 법인세율 같은 걸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간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2억까지는 한 10%구나. 그리고 2억 초과부터 200억까지는 한 21%구나. 이게 법인세율이 저렇다는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주주일 때 문제입니다. 개인 주주가 주식을 처분해서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이거는 세금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주식 팔고 세금 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주주가 처분해서 소득이 나게 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데요. 예외가 비과세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정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 주주가 주식 양도해서 팔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그리고 이것이 장내 거래일 때, 즉 우리가 흔히 보는 HTS 그 증권 앱으로 거래할 때, 그러니까 장내 거래일 때, 그리고 개미일 때, 흔히 말하면 대주주가 아닐 때,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근데 이 비과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들 과세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을 매매했다?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 예를 들어서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해서 블락 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에서 특별히 대규모 거래할 때 당연히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한다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포섭되면은 이 경우에도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 대주주 요건이 먼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대주주일 때는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대주주 요건을 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주식일 때냐,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아니면 코스닥 주식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 기준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1%를 넘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50억 이걸 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또는 역시 시가총액이 50억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정해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판단은 이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이제 이 요건 포섭된지를 보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1%나 2%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절반 정도면 되더라도 거래소 같은 데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 범위 내에 안 들어가도록 하면은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참고로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 이걸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말하는 비과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뭐 다음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 외에도 다수의 복잡한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특수한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을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저가로 팔거나 아니면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시가는 1억인데 이걸 5억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고가 양도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A가 시가 5억짜리를 B에게 1억에 양도한다. 그럴 거에는 이제 저가 양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고가 양도할 때에는 사실은 B가 A한테 자산의 부를 이전한 꼴이 되는 거죠. 비싸게 사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4억만큼은 그 부가 이전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저가 양도 5억짜리를 1억에 줬기 때문에 사실상 4억만큼을 B한테 증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가가 뭐냐? 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거래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있지만 보통 저렇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냐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이 시가를 달리 보는데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일 기준에서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이걸 이제 봅니다. 상장 주식은 어쨌거나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그 주식가치 평가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거래 가액도 없고 또 특별히 감정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 법상 상지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순자산 가치,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순손익 가치를 적절히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 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알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 시가와 요 대가, 양도 대가 이 차이가 얼마큼 나야 고가냐 저가냐 이게 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준은 시가의 30%를 넘게 되면 그것은 고가나 저가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식으로 고가나 저가를 양도했을 때 그럼 이 A, B 사이가 소위 뭐 부부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간이라든지 특성한 게 있느냐 또는 특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증여세액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복잡한 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한 가액이 이 양도 대가와
차이가 시가 30% 이상 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정할 수 있을 문제 이슈가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특수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그 나한테 부담될 증여 가액이 달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쟁점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무부인 가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일에서 그 조세와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